안녕하세요. 인생 토닥토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이후에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 후에도 계속 돈 달라는 자녀,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자녀를 키우느라 아낌없이 내어주고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면 부모의 마음은 무겁고 지갑은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실제 사연과 다양한 사례, 그리고 해결책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2세,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전세를 옮기고 일부는 노후자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도와주자 생각했는데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업이 어렵다며 손을 벌리고 아내는 자식인데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통장은 점점 줄어들고 저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부모로서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은퇴 이후 자녀가 독립하지 못한 상황. 부모는 사랑과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국 자신의 노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 외에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학 지원입니다. 은퇴 후였지만 딸이 대학원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특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억대에 달했습니다. 결국 제 노후 자금을 거의 다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두 번째는 결혼 자금 요구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들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니냐며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 은퇴 자금은 바닥났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지원입니다. 취업 실패 후 아들이 집에만 있습니다. 생활비, 용돈 모두 저희 부부가 줍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워 도왔는데 어느새 5년째입니다. 자녀도 미안해하지만 이미 습관이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저는 자녀를 도와주지 못한 게 늘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제 노후가 무너지면 자녀도 결국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연만 들어도 벌써 숨이 막히네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모의 자녀 지원 기간은 평균 29세까지입니다. OECD 평균보다 3년이나 길죠. 실제로 60대 부모의 40%가 은퇴 후에도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지원은 자녀의 독립을 늦추고 부모의 불안을 키운다. 금융 전문가들도 경고합니다. 은퇴 후 자녀 지원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미래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 전문가분들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지원은 사랑이지만 무제한의 사랑은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까지 지원할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까지만 등록금을 지원한다. 결혼 자금은 전세 보증금의 20%까지만 돕는다 같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에는 반드시 종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월급을 받는 순간 용돈 지원은 종료한다 같은 식입니다. 이 기준은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종이에 적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신의 경제 상황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감추는 순간 오해가 생기고 결국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도 은퇴했고 이제는 수입이 줄어들었단다. 앞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가 더 많이 들 거야.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무한정 도울 수는 없단다. 이런 대화에는 숫자가 힘을 발휘합니다. 연금은 매달 100만 원, 고정 지출은 100만 원, 남은 생활 자금은 5년치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의 상황을 체감합니다. 셋째, 지원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금을 주는 대신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정보를 함께 찾고 이력서를 봐주고 모의 면접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는 직무 관련 온라인 강의를 결제해주고 자녀가 그 강의를 끝까지 듣도록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돈을 받는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부부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의견이 다르면 자녀와의 대화는 갈등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한쪽은 도와주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먼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도 포기하지 않는다. 지원은 6개월까지만 한다. 금액은 매달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4주마다 상황을 점검한다. 이렇게 두 사람이 먼저 합의하고 그 목소리를 하나로 맞춰 자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지갑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일과 나의 노후를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하고, 우리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해야 하며, 우리는 지원 방식을 전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부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인생을 토닥토닥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에도 자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은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공간은 혼자만의 고민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 곳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인생 토닥토닥이었습니다.